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LS 컨설팅 대표 최유환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 힘드신 곳은 없습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정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런 힘든 부분들을 고객의 마음과 연결해서 이것을 매출로 옮기는 고객의 마음 얻기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된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얻고 고객을 설득하고 매출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니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드가 아닌 니즈. 뒤에 S가 붙었죠? 그 이야기는 고객의 니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더 복잡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고 또 고객 회사의 로고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니드는 한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상태, 그 모든 마음의 상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 중간관리자, 그 위에 계약을 결정해주는 의사결정권자, 그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품질 라인의 담당자, 중간관리자, 의사결정권자. 또 어떤 회사는 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라인의 담당자, 중간관리자, 의사결정권자.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하는 현장 마케팅보다 기업을 거래하고 상대하는 그런 현장의 마케팅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고객이 쉽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드는 고객의 마음 속에 있는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절박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인데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많습니다. 니드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니즈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식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바로 공기 때문에 그렇죠. 공기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기에 대한 고마움, 또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즈를 여러분들께서 식상하게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놓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니드가 아닌 다양한 니즈를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니즈는 무엇일까요? 고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고객들이 바라는 최고의 니즈. 저는 이 시간 고객의 최고의 니즈를
결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결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틀을 굶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싸고 중요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먼저 택하시겠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교육을 수강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일단은 밥부터 먹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교육일지라도, 아무리 비싼 교육을 무료로 수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 그 배고픔의 결핍,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아무리 값어치가 있는 것도 값어치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스스로가 처해 있는 그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 상품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어도 고객은 반드시 무관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객, 바로 무관심 고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객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지금 무선 포인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터가 없을 때는 과거에는 어떻게 저희들이 강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고객에게 마케팅 제안을 할 때 이 포인터가 없을 때 어떻게 제안을 하셨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누군가 이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대신 넘겨줘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화면을 넘기는 분과 앞에서 발표를 하는 프레젠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힘든 것들인데 준비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뭔가 표현하는 그런 제안이나 프레젠테이션, 이 상황에서는 아마 더 난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난처한 상황들, 이 경험들이 결핍입니다. 따라서 이 무선 포인터와 관련된 고객들의 최고의 니즈는 바로 이 무선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어려웠던 상황, 경험들, 불편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객의 최고의 니즈인 결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선 포인터의 결핍과 무엇을 연결해야 할까요? 바로 무선 포인터의 기능입니다. 고객이 이 무선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많이 불편했죠. 그 불편했던 것과 이 무선 포인트의 특징과 또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사양들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지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즉, 고객의 최고의 니즈는 무엇일까요? 열어볼까요?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고객들은 어떠한 것이 불편했을까요? 아마도
이메일을 검색할 때 가까운 PC방을 찾았었겠죠. 아마도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아주 큰 PC를 가지고 다녔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고객의 최고의 니즈, 결핍이죠. 이제 스마트폰은 폰을 넘어서, 전화기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의 특징과 사양과 고객의 그 결핍을 연결시켰을 때 스마트폰이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고객들의 그 결핍을 찾아내고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끊임없는 기술을 덧입혀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객들의 최고의 니즈인 결핍입니다. 이 결핍을 건드리지 않으면 고객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여러분 냉장고를 판매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냉장고의 특징과 장점을 이야기합니까? 그보다 먼저 선행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고객의 최고의 니즈인 결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고객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을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밀도 면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힘들까요? 특히 냉장고가 없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점이 불편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냉동 음식은 많이 접해보고 많이 먹어봤지만 냉장 또 신선함 이런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선한 김치를 그들에게 선물을 했다라고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에게 냉장고가 없는 그들에게는 그 김치는 이미 신선한 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결핍인 신선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 포인트를 잡아서 냉장고의 냉동 기능이 아닌 냉장 기능을 잘 포장해서 그들에게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 후 냉장고의 냉장 기능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물 또 그들에게 설득을 한다면 에스키모인들도 냉장고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로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터와 또 냉장고와 이 스마트폰 이와 관련된 결핍의 스토리인데 고객과 연결된 결핍의 스토리를 개방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억지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면서 이런 것도 아직 못 갖고 계십니까? 이런 제품도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간다면 고객은 아마 무관심을 넘어서 컴플레인, 즉 불만 고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다시는 그 고객을 만나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급 포인트죠. 그 결핍을 고객 스스로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식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정보를 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넘어가고 고객들은 우리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뭔가 그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고객 스스로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촉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결핍이 개방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죠. 질문에는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결핍 개방 촉발 질문은 바로 개방형입니다. 오픈형이죠. 근데 그 개방의 의미는 내가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방의 질문을 던졌을 때 고객의 경험이 개방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장님들이 가질 수 있는 결핍은 거기 있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근무를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또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이런 것이 늘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그것을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객 스스로가 그 결핍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촉발 질문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걸 결핍의 개방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장님,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도 이 정도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장님, 다른 사장님들 경우 골프 치러 가셨을 때, 또한 다른 사업장에 가셨을 때 늘 편의점이 걱정된다 하시더라고요. 누가 훔쳐갔는지, 없어졌는지, 또 직원은 근무는 잘하고 있는지. 사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장님이라면 걱정이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객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아이템에, 여러분의 제품에, 또 여러분이 설명하는 그 가치에 중점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 개방, 특히 고객 스스로가 자기의 결핍들을 인정하는 결핍 개방의 질문과 또 고객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결핍의 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개방된 결핍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과 연결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제품과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사양과 또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터입니다. 포인터의 결핍은 이미 아셨죠? 포인터가 없었을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과거의 경험들, 또 힘든 것들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된 대로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멀리서도 자기가 작성했었던 그 제안을, 또 기획 문서를 마음 놓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심지어는 포인터의 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뇌리에 스칠 수 있도록 빵 하고 때려 주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핍 개방과 결핍과 그 특징, 사양과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바로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편리해질 수 있다. 또 가격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또 품질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매출 증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이 스스로
자기의 결핍을 개방할 수 있도록 촉발의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개방의 질문입니다. 스스로 인정했을 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객이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결핍이 개방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특징과 사양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고객의 뇌리에 크게 남을 수 있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약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누굴 먼저 찾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풍경?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찾지 않으십니까? 이렇듯 고객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특히 자기의 힘들었던 그런 기억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고객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자기의 최고의 니즈인 결핍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개방해 주었을 때 고객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의 사양과 특징과 그 가치가 그들에게 혜택과 가치를 드린다면 고객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 은행에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 추가납입, 연금저축입니다. 자, 이때 던질 수 있는 결핍 촉진 유도 질문은 이런 것이 있죠. 요즘 경기 많이 힘드시죠? 세금 폭탄도 만만치 않으시고요. 그냥 귀찮아서 400만 원에 못 맞추셔서 공제를 덜 받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400까지 맞추시면 최대 60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더불어 개인 사업자이시니 뭐뭐 우산 공제로 300만 원을 맞추시면 연간 공제 혜택이 훨씬 늘어나십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진 상품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니즈, 즉 고객이 불편했던 것을 채우기 위한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요, 상품이요, 서비스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객의 최고의 공략 포인트는 최고의 니즈인 결핍입니다. 결핍은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핍과 더불어 여러분의 강점을 부각시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뇌리에 남을 수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특히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가치를 아주 강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고객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